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1월 저녁이고요. 오랜만에 그 FAQ 영상을 다뤄보겠습니다. 75회차 분봉거래대금 첫 대금 표시 문의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생각을 조금 물론 이것도 그 네이버나 유튜브에 그 키움증권 기준입니다. 키움증권 수식 그 다루시는 분들 영상 되게 많잖아요. 그쪽에 좀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하나, 그래도 좀 생각을 조금 해보고, 좌충우돌 겪으면서, 결국에는 만들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물론 이게 있으면 조금 더 편리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매매가 폭발적으로 잘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조지표와 신호관리자 이런 것들, 그다음 강세, 약세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용으로 판단을 조금 더 도와주는 그런 용도로만 이용하시기를 바라면서 바로 HTS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세, 약세 없고요. 지금 CJ 시푸드 지난 금요일 3분 70억 7번 아이언 패턴 종목 중에서 가장 주도주였다고 판단되는 종목을 띄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분봉 거래대금 보조 지표를 지금 띄워 놓은 상태고, 저는 70억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칠판에다가 우리가 이제 오늘 목적은 특정 거래대금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자, 몇 가지 순서. 특정 거래대금 대금 출현 시 일단은 강세를 표시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특정 대금 출현 시만 온리 그렇죠. 강세로 진화시켜 볼 겁니다. 세 번째, 기타 말 안 듣는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기타 조정 과정을 거쳐서 완성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거래대금의 정의는 저는 이렇게 합니다. 거래량 곱하기 가격인데요. 저는 가격을 고가로 사용을 할 거고요. 분봉거래대금을 억 단위로 하기 때문에 1억으로 나눗셈을 시킬 겁니다. 요건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과정으로 지나갈 거고, 저는 일단은 70억 기준으로 갈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HTS 돌아가서 소식을 만들어야겠죠. 마우스 오른쪽 클릭, 메뉴에 소식 관리자 있죠. 이거 누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차트 툴바에서 여기 FX 요거 누르면 소식 관리자입니다. 키움증권에서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소식 관리 들어가서 강세, 약세 요 부분 선택을 할 거고요. 사용자 강세, 약세 이 부분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제가 지금 요 영상을 찍기 위해서 사용자 강세, 약세 없습니다. 단기 입형 정배열 한 개만 남겨두고 싹 다 지워놓은 상태고요. 여기서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여기서 특정 거래대금 특정 거래대금 아까 1단계 1 그냥 1 이렇게 할게요. 이라고 이름을 적어주고, 여기 정의 내려주는 곳이 여기죠. 그래서 분봉거래대금은 수식교 요런 거는 진짜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이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걸 왜 저렇게 쓰지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 못 시킵니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 정도는 컴퓨터와 대화하기 위한
규칙이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 사과가 영어로 애플인가를 묻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냥 사과는 영어로 애플이죠. 네. 분봉거래대금은 거래량에다가 곱하기, 여기 보시면 분봉거래대금이라고 제가 쓴 건 붉은색 글자고요. 거래량이라는 글자는 초록색 색깔입니다. 그리고 기호는 검정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요건 의미가 있어요.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는 건 이 키움증권이 내부적으로 이미 정의 내린 것이다. 그리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건 내가 정의 내리고 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분봉거래대금은 키움증권에서 이 컴퓨터 안에서 HTS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갖고 있어요. 거래량에다가 고가, 네, 가격 중에서 저는 고가를 선택했습니다. 고가도 초록색이죠. 고가라는 것도 키움증권이 알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나누기, 슬래시는 나누기죠. 나누기 1억을 할 겁니다.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억 붉은색인데요. 네. 요렇게 끝이 났으면, 정의 내리기가 끝이 났으면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닫아주면 됩니다. 숫자는 그냥 이렇게 무시하시면 돼요. 그럼 앞으로 이 분봉거래대금은 여기서는 네, 요걸로 통용이 됩니다. 그리고 네, 엔터키로 두 번 쳐서 두 줄 띄워서 1억은 정의할 필요 없습니다. 숫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어떨 때 이제 여기 끝났죠? 강세 표시할 거예요. 강세는 어떤 조건일 때니까요. 어떤 조건일 때 특정 거래 대금이 크거나 같을 때 무엇보다 오른쪽 것보다 무엇보다 분봉 거래 대금보다. 네, 요건 정의가 아니라 조건을 쓰는 거기 때문에 옆에 이렇게 세미콜론 안 해도 됩니다. 자, 분봉거래대금은 여기. 분봉거래대금은 여기서 정의가 내려져 있고요. 거래량과 고가는 이미 키움증권이 알고 있고 숫자는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지만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죠. 네, 그래서 수식 검증을 눌러보는데 오류가 나오죠. 특정 거래대금이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특정 거래대금에 대해서 정의를 안 내려놨어요. 자, 만약에 여기서 특정 거래대금은 70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내가 70억이 아닌 30억, 50억, 100억을 할 때마다 얘를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정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 지표 변수라는 걸 이용을 합니다. 여기서 특정 거래 대금 입력하고 여기다가 70이라고 써주면 얘는 정의가 수식에서 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표 변수에서 정의를 해줬기 때문에 수식 검증 눌러도 오케이. 그래서 70억, 아이고 요거 잘못 썼네요. 그죠? 쏘리. 분봉 거래 대금이, 요거 하면 눈치채신 분들은 네, 아주 이미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정 거래 대금. 이게 논리적으로 맞죠. 분봉 거래 대금이 특정 거래 대금보다 클 경우. 네, 이게 맞습니다. 검증. 저장. 저장하면 여기 한 줄 딱 나오죠? 네, 닫기. 그리고 여기 차트 왼쪽 상단에 좌측 메뉴 보이기 누른 다음에 강세 약세 들어와서 사용자 강세 약세 들어와서 방금 저장한 특정 거래 대금 1 얘를 눌러줍니다. 네, 그럼 이렇게 되죠. 즉 조건 자체가 여기 떠 있죠.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 소식이 뭐죠? 분봉 거래 대금이 특정 거래 대금 70억 이상인 경우에 요 색깔로 표시를 해라. 핑크색. 이렇게 된 거죠.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의 주제는 이게 아니라 첫 번째 거 요때만 표시해 주라는 거잖아요. 네. 요 뒤에는 표시하지 말고. 그럼 첫 번째 것. 네. 첫 번째 것. 요게 핵심이잖아요. 그죠? 네. 첫 번째 것. 자, 첫 번째 것을 골라내는 수식을 추가로 넣어줘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것, 이게 핵심이니까. 자, 그래서 다시 수식 관리자를 열고요. 강세 약세에 들어가서 사용자 강세 약세 요건 그대로 두고 여기다가 추가를 할 건데 얘를 클릭을 하고
복사를 누릅니다. 그럼 한 개가 똑같이 복사가 되고 이름은 2로 바꾸고요. 요렇게 하니 모든 에 다 표시를 해줬더라 이거죠. 그래, 이게 아니라 첫 번째 것.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네. 첫 번째라는 건 우리가 횟수라는 걸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횟수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함수는 여기 함수 설명에 딱 들어가면 여기서 기타 함수에 들어가시면 count since라고 있습니다. 컨디션이 만족된 이후 참인 횟수라는 이름을 여기 갖고 있죠. 횟수. 그래서 count since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이거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함수가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죠? 네, 여기 있는 거 다 눌러보고, 네, 다 매뉴얼이잖아요. 다 따져봐야 됩니다. 네. 알아야 써먹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컨디션의 자리는 여기 예문에 있는 것처럼 데이트가 데이트 괄호 열고 1과 다르다를 쓸 겁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요거 이렇게 블럭으로 해서 컨트롤 C 복사해서 여기 이렇게 해서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복사 붙여넣기. 이거 뭔 뜻이냐? 데이트는 데이트 초록색이죠. 아, 키움증권이 알고 있는 거구나. 카운트 신스는 파란색이다. 함수. 이렇게 함수인 경우는 파란색. 그럼 이 데이터 정의 안 되어져 있고 횟수는 지금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횟수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이 데이터가 정의가 안 되어 있다 할 겁니다. 맞죠? 그럼 이 부분을 정의를 내릴 건데요. 이 부분에 뭐가 들어가냐? 여기가 아까 특정 거래대금 1에 들어갔던 분봉 거래 대금이 특정 거래 대금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이게 되겠죠. 그때 횟수를 이렇게 저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 핑크색은 언제 횟수가 1일 때만 저희는 횟수가 1이고 2고 70억보다 큰 첫 번째 거, 70억보다 큰 두 번째 거 이렇게 가니까 첫 번째 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수식 검증 눌러보면 이상이 없고요. 작업 저장 일단 합니다. 자, 대금이. 그 중에서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잠깐. 붙여넣기. 붙여넣기 해주세요. 잠깐. 붙여넣기 안 되나? 아이고. 그럼 요거를 캡처를 해서 다시 요 설명은 한번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뭐 또 모르시는 분들 계셔서. 네. 요거 됐다. 요 데이트는 날짜입니다. 요건 날짜이고 요 괄호는 네 이렇게 있으면 여기 오늘 우리 내일 건 모르잖아요. 미래잖아요. 미래는 우리가 데이터를 알 수가 없어서 컴퓨터가 갖고 있질 않아요. 이건 과거 데이터는 갖고 있죠. 지나온 거니까 그죠? 그걸 우리가 차트로 표시를 하는 거니까요. 네. 과거. 네. 그래서 이 숫자는 과거로 카운트입니다. 오늘이 0이고요. 네. 어제가 1이고 엊그제가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네. n으로 이렇게 수학적인 개념인데요. 그래서 데이트는 그냥 오늘이에요. 이거는 0이니까 표시 생략. 느낌표는 다르다. 다르다는 논리적인 기호고요. 데이트 괄호 열고 1이라고 쓰면 오늘 하고 어제하고 다른 경우 즉 일자가 변경된 후 데이트 느낌표는
데이트 괄호 열고 1. 이 뜻은 너 일로 와. 다시. 아이 뭐 또 재밌게 해볼랬더만. 이거 이동이 안 되나? 이동이 안 되네요. 이거 이동 됐었는데 예전에. 됐어. 네, 이렇게. 요 의미는 일자가 변경된 후를 의미합니다. 차트에서는 오늘을 말하죠. 일자가 변경된 후. 일자가 변경된 후 오늘을 말하는 거죠. 요렇게 일자가 변경된 후 분봉거래대금이 특정거래대금을 뛰어 이상인데 그 중에서 이렇게 넘을 때마다 카운트를 세는데 그 횟수가 1일 때만 1일 때 핑크색을 요번에 핑크색 하지 말고 파란색을 해라 라고 하고 저장 닫기. 여기 2가 생겼죠? 2 한번 눌러볼게요. 이거는 중복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2를 선택하면 1은 사라집니다. 첫 번째 카운트. 그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날짜가 바뀐 후 3분 70억 이상 첫 번째. 이것도 3분 70억 이상이니까 3분 70억 이상 두 번째. 3분 70억 이상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되니까 3분 70억 이상 첫 번째에만 표시를 해라. 이렇게 된 거죠. 첫 번째 것. 끝. 자, 검증해야겠죠. 이게 끝인지. 다른 종목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얘는 얼마야? 와우. 얘는 첫 번째 것. 그리즈 위드는 뭐지? 그리즈 위드는 첫 번째 건데 삼성전자 표시됐는데 얘는 왜 표시가 안 됐을까요? 이건 소식 한번 보실래요? 데이트 날짜가 변경된 후 여기서 날짜가 변경 근데 데이트 1 어제 거 데이터가 없어요. 신규 상장 종목이라. 그래서 이 부분 계산할 때 오류가 터지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에러가 터진 거예요. 이거. 그럼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건 그냥 이렇게 쓰세요. 이것까지 하려면 조금 더 복잡하게 수식을 만들어야 돼서 그것까지는 한번 머리 쥐어 짜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것까지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규 상장 종목은 패스. 그다음 포스코 인터내셔널 됐고 하이닉스도 됐고요. 에코프로모티도 됐고 한미반도체, 가스공사, CJ 시푸드, 현대모비스 잘 나오고 있죠. 날짜 바뀌고 첫 번째 그다음에 SKC 왓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이제 2번까지 왔잖아요. 기타 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 이거 무슨 경우죠? 이것도 우리가 정의 내려준 대로 나온 거예요. 컴퓨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다. 여기 1, 첫 번째 거래대금이죠. 그 다음에 카운트, 횟수는 그럼 얘는 뭘까요? 0일까요? 아니죠. 이미 1로 박혀져 있죠. 얘 1인 거예요. 지금 1인 상태인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1인 상태. 뽀뽀뽀뽀 계속 1인 상태. 즉 우리가 횟수가 1인 상태에도 여기가 2가 된 거죠. 빨간색이잖아요. 그죠? 1인 상태를 다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걸로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놓친 게 뭐냐 하면 횟수가 1인 경우를 좀 더 세분화를 해야 됩니다. 세분화했더니 1인 상태 중 1인 것과 진짜 처음 1인 것으로 나눠지는데 이 진짜 처음 1인 건 앞에는 0이었다가 이제
막 1인 것이 진짜 1인 거죠. 그래서 네, 이 이야기를 또 써줘야 됩니다. 앞에는 0이었다가 이제 막 1인 것으로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네, 복잡하죠. 근데 이 과정을 다 이해를 하고 이제 해 먹어야, 적용을 해야 다음에 또 응용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가 툭툭 던져주는 거 그냥 받아먹고 적용했다가 나중에 그거 뭐 HDS 다 지워지고 날라가고 뭐 환경이 지워지고 뭘 했는데 그거 어디에 내가 백업 해놨는지 저장해놨는지 모르면 어떡하실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것처럼 싹 다 날리고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수식관리자 들어가서 제 특정거래대금 3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세, 약세, 대금 2를 선택을 하고 복사를 눌러서 거래대금 3 들어옵니다. 횟수가 1인 경우가 아니라 조건을 줘야겠죠. 조건. 조건을 주려면 함수 설명에 조건문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만일, 한글로 만일, 영어로 if. 한글로 해볼까요? 만일, 만약이 아니고 만일입니다. 네. 괄호 열고 함수니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더라 이거죠. 만일, 만일 필요 없다. 죄송합니다. 동시 조건이니까. 쏘리. 네. 횟수가 1인데 and 그리고 네, and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아까 여기 날짜 앞에 네. 지금 이 횟수는 지금의 횟수고요. 네. 횟수 앞에 횟수. 횟수는 괄호 1 하면 됩니다. 횟수 앞에 횟수는 뭐 0인 거.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건 색깔을 초록색으로 제가 해서 3번은 수식 검정. 오케이. 작업 저장 했습니다. 닫기 해볼게요. 짱 없어져라. 3. 그럼 얘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죠? 그럼 얘만 표시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안 나와요. 삼성전자? 아까 나왔었는데 이제 안 나와. 그리즈워즈 이거는 뭐 신규 상장이니까 포스코도 안 나오고 하이닉스도 안 나오고 에코프로모티 안 나오고 한미반도체 한국가스공사 뭐야 이거 CJ시푸드는 나와요. 첫 번째 네. 현대모비스 나왔어요. SKC 안 나와. 민테크 나와요. 뭐지? 알테오젠 APR HD 현대일렉트릭 여기는 나왔어요. 삼양식품 얘는 또 나왔어. 얘는 왜 또 나왔지? 그쵸? 얘는 왜 안 나왔지? 70억이 아닌가? 81억인데. 네. 앞에는 0이었다가 이제는 막 1인 거. 왜 그럴까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다. 이거 맞나? 그렇죠? 고민을 해야겠죠. 왜 그럴까? 그래서 수식을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강세, 약세, 특정거래대금, 복사. 자, 특정거래대금 4로 해서 뭐가 잘못되었지? 횟수 1일 때는, 그러니까 앞에 거는 넘지 않고, 자, 지금 넘은 것인데, 왜 그렇지? 왜 여기는, 잠깐만요. 이렇게 저장하고, 얘를, 아까 SKC로 SKC 열어놓고 해보겠습니다. 얘는 왜 안 됐을까? 왜 안 됐을까? 를 봤더니 아까 신규 상장인 경우에 오류가 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서 오류가 난다? 데이트 앞에 거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어서. 자, 오늘 것만 카운트를 하는데 요게
없다는 거죠. 첫봉인 경우에는. 이게 처음이라서. 앞에 거를 데이터를 가져올 수 없어 이게 오류가 나버린다는 거죠. 오류가 난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캔들인 경우와 그 외의 캔들인 경우를 분리를 시킵니다. 복잡해지죠. 그래서 여기에 만일이 들어가야 합니다. 아까 앞에서 만일 조건을 넣습니다. 만일 시간 타임이죠. 이 시간이 9시 3분 00초보다 작은 경우. 자, 9시 3분 00초의 캔들은 두 번째 캔들입니다. 9시 3분 00초보다 작은 캔들. 9시 2분 59초까지의 캔들은 첫 번째 캔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첫 번째 캔들에 해당하는 순간일 때는 그냥 횟수 앞에 거는 없으니까 그냥 횟수가 1인 경우에만 표시를 하면 되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즉 요 시간 값 조건이 요거예요. 여기 조건이 요거인 경우에는 요렇게 그리고 콤마 치고 거짓 값이라고 되어져 있는 건 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는 요거를 집어 넣습니다. 그때는 즉 두 번째 캔들에서부터는 앞에 캔들이 있으니 앞에 캔들은 횟수가 0이고 지금 나의 횟수는 1인 경우로 이렇게 해서 괄호를 꼭 닫아줘야 됩니다. 만일 만일 0으로 if 이렇게 해서 수식 검증 눌러보니까 문제 없다라고 하죠. 문제가 없는 건 내가 이렇게 잘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색상을 보라색으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작업 저장. 4 나왔죠? 닫기. 4 여기 나와야 되는데 나오죠. 그럼 삼성전자에서부터 볼게요. 자, 전체 아까 2일 경우에는 전체였는데 4일 경우에는 이렇게 되죠. 1일 경우엔 모든 거 다 때려 표시하고요. 2일 경우에는 요 1인 블럭만 표시가 되고 3일 경우에는 첫 번째 캔들이 나왔으면 싶었는데 에러가 터진 거고 4일 경우에는 이제 얘만 표시가 된 겁니다. 자, 삼성전자 첫 번째 거. 그리즈 워즈는 신규 상장이니까 패스. 퍼스코 인터내셔널, 하이닉스, 에코프로머티, 한미반도체, 한국가스공사, CJ 시푸드, 현대모비스. 첫 번째 것만, SKC 첫 번째 것만, 민테크 다 눌러볼게요. 자, 알테오젠, APR, HD 현대일렉트릭, 삼양식품. 자, 여기 첫 붉은색 캔들에만 표시가 되면 됩니다. 오늘 첫 붉은색 캔들, 이수, LS 일렉트릭. 오늘은 없다, 그죠? 없으니까 표시 안 한다. 이건 어제 거니까. 버스콜딩스 오늘 마지막 거 있네요. 그죠? LS 머티리얼스, 셀트리온, 장막판에 한화 엔진, HB 솔루션, 삐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YEC, LG화학,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글로비스, 기아, SND, HLB. 그쵸? 있으면 그날 한 줄만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다 제대로 잘 먹힌 거예요. 없으면 안 나오면 되고 있으면 한 줄만 나오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지금 한 50개까지 와보고 있는데요. 자, 없죠. 여기는.
대주전자 재료까지는 실리콘도까지. 자, 다시 처음으로 올려서 자,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하고요. 지금 4번까지 만들었으니까 지표 변수를 100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100억 이상 터진 거고요. 여기 밑에 100억 이상은 검정색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요 100억 이상 처음 터진 거죠. 3전. 신규 상장은 패스하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처음 100억, SK하이닉스 첫 100억, 에코프로머티 첫 100억, 한미반도체 첫 100억, 한국가스공사 첫 100억, CJ시푸드 첫 100억, 현대모비스 첫 100억, 네, SKC 첫 100억, 아까 첫 70억은 여기였는데 첫 100억은 여기로 이동이 됩니다. 이거 두 개 동시에 표시는 못하고요. 자, 민테크 첫 100억이 없다. 알테오젠, APR, HD 현대일렉트릭은 오늘 첫 100억은 마지막 동시호가. 삼양식품, 현대차. 이제 첫 100억들이 이제 없을 거예요. 이제 뒤로 가면. 거래대금 순위가 뒤로 밀리면 있더라도 마지막 동시호가나 뭐 첫 번째 동시호가. 그러니까 동시호가 때 말고 장중 100억은 잘 없죠. 거래대금 뒤로 밀리면. 아예 없거나. 자, 이렇게 대충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공개할 특정 거래대금 첫 번째 것만 표시하는 수식은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제가 장시간 노출을 할게요. 글상자에 띄워서 이렇게. 요거고요. 잠시만요. 칠판에다가 제가 칠판에다가 옮겨 놓을게요. 다시 십자가 안 보이게 깔끔하게 또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요게 마지막 수식이고요. 요거를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과정은 제가 앞에서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요것만 보고 이거가 왜 이렇게 되냐고 물어보시면 네, 좀 속상하죠. 제가. 다음 두 번째 요 부분 이렇게 캡처를 할게요. 그럼 좀 더 이해가 되시겠죠? 완전 초보용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네. 이렇게 또 옮겨 놓고요. 한 개 더 지표 변수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지표 변수까지 이렇게.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짠! 끝! 자, 이렇게 해서 특정 분봉 거래 대금이 출현한 첫 번째 캔들에서만 강세 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단계를 거쳐오면서 단계를 거쳐오면서 이거 중요합니다. 이해는 하시고 쓰시라고. 1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오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최종 요 4단계 요거를 이름을 바꾸시기 하시든지 뭘 어떻게 하시든지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유튜브에 다 나와 있는 거고요. 제 유튜브 말고. 네. 수식만 키움증권 수식만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 네이버 블로그도 있고 네이버 카페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유튜브 채널도 있어요. 찾아보면 있습니다. 거기에 수식만 한 수만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이고요. 이거는 네, 그 중에 한 가지이고요. 저는 그걸 누군가가 이미 저보다 앞서 나가신 분들이 공개해 놓으신 것들을 제 채널에서 다시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 한 번 더 해드린 것입니다. 다 있고요. 네. 그분들 홈페이지 제가 뭐 그분들 홈페이지를 여기서 오픈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검색 많이 해보시면 나옵니다. 그분들 카페나 블로그나 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것들에 비하면 오늘 이건 정말 기초적인 거다. 정말 기초적인 거고 참고로 저는
거래용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숙제용으로 빠르게 숙제를 할 때 쓰고요. 어차피 이거는 검색식을 통해서 검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거 떴다고 이 자리가 뭐 매수 자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참고용으로 특히 장 마치고 혹은 해당 종목 복귀용으로 쓰는 강세 약세입니다. 네. 오늘은 75회차 Q&A 영상이었고요. 요거 이제 캡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복사 붙여넣기 하지 마시고 요 그대로 오타 없이 하십시오. 오타 없이. 요런 거 오타 있으면 안 되고, 요 숫자 틀리면 안 되고, 여기 요거 있죠. 요 정도는 네,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타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똑같이, 네, 요런 것들 똑같이 여기는 없죠. 요런 것들. 요 글자 그대로 만일인데 여기 뭐 만약이라고 썼다든가 090300인데 09030만 했다라든가, 여기를 네, 작다인데 이거를 작다 또는 크다 뭐 혹은 크다 이렇게 오타, 이건 는 두 개인데 는 한 개를 썼다라든가, 요 대갈로인데 중갈로를 썼다라든가, 별표를 쳐야 되는데 X표를 썼다라든가, 네. 마음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똑같이 완벽하게. 네. 99.99% 컴퓨터에서는 잔소리 좀 해야겠다. 네. 수식 어려우신 분들, 네. 컴퓨터는 네. 100%만 참이고요. 99.99999 해도 오류입니다. 에러. 네. 컴퓨터는 100%만 참입니다. 먹힙니다. 한 개의 실수가 존재를 하면 그거 그냥 다 오류예요. 그건 0%와 동일하다. 컴퓨터는 99.9999%가 없다. 0 아니면 1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네. 건성건성으로 하시거나 성격 되게 급하시거나 대강대강 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분명히 한 방에 안 끝날 겁니다. 자, 오늘 FAQ 네, 75회차 분봉거래대금 중에서도 첫 번째 특정 거래대금이 왔을 때 강세 약세로 표시하는 것 다뤄봤습니다. 이 영상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이렇게 궁금한 점을 물어보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나마 제가 좀 쓸모가 있나 봅니다. 네. 감사드리고 남은 일요일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